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퀄리타스 반도체의 기업 분석과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7,000원, 더 나은 종목 발굴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회사 소개를 살펴보면 IP 라이센싱 및 디자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매출도 전부 IP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IP란 과연 무엇일까요? I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부분별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름을 잡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조금 더 큰 규모가 로직 IC입니다. 로직 IC는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로직 IC, 시스템 반도체는 PC, 노트북, 서버용 CPU가 절반을 차지하고 스마트폰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직 IC의 대표적인 상품이 인텔과 AMD가 만들고 있는 CPU인 것입니다. 아이폰과 맥북을 만들고 있는 애플은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발표한 애플의 A15 칩을 살펴보면 이 작은 칩 안에 150개의 트랜지스터와 배선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A15 칩은 매우 작지만 A15 칩을 설계하는 데 사용됐던 설계 도면 크기는 무려 100m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우 큰 반도체를 모두 독자적으로 설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해도 가져다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가져다 쓰는 것이 좋고 특허를 피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칩 설계는 기존 설계를 이용하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칩은 대부분 ARM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처럼 생산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업체들이 이용하는 기존 설계를 IP, 설계 자산이라고 부르고 IP, 설계 자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ARM입니다. 해당 회사의 IP, 설계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해당 비용은 라이선스와 로열티 매출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라이선스는 제품을 이용하여 개발할 권리이고 미리 돈을 내는 선수금입니다. 로열티는 생산되는 제품마다 일정 비율로 꾸준히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기준 로열티 1위는 암이고 라이선스 매출 1위는 시놉시스입니다. 로열티 매출 압도적인 1위인 암은 지난 2023년 9월 14일 상장하였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무려 73조 3,096억 원이나 됩니다. 암의 상장으로 설계자산 IP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로직 IC 시스템 반도체의 생산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없이 칩 설계만 하는 팹리스 회사들은 암과 같은 반도체 IP 개발 업체들의 설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TSMC와 삼성전자와 같은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과거 매출은 대부분 MIPI IP에서 나왔지만 현재는 디스플레이 칩셋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PCIe IP는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예전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MIPI IP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IP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칩셋 인터페이스 IP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사용되는 IP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MIPI IP, 디스플레이 칩셋 IP 모두 삼성전자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로직 IC 생산 단계를 보여드렸는데 퀄리타스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설명을 살펴보면 무리한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며 재무 안전성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상장 이후에도 이런 경향이 유지된다면 바이오 회사처럼 지속적으로 적자가 늘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 회사는
해외 상장된 3개 회사입니다. 3개 회사의 펄을 평균한 26.11이 퀄리타스 반도체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비교 회사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 미디어 테크놀로지는 대만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USB, PCI 익스프레스, SATA 컨트롤러처럼 PC와 주변 기기에서 사용되는 칩을 디자인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3조 4,825억 원입니다. 지난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중반 고점을 기록하고 이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맥스리니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리니어는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디지털 셋톱박스 및 디지털 TV용 칩, 통신 인프라 및 데이터 센터 등에 사용되는 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조 3,410억 원입니다. 마지막 비교 기업인 IT는 현재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HDMI, MIPI, 하이스피드 ADC, DAC, USB 등과 관련된 칩을 설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1조 952억 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2021년 고점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 외에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설계자산 IP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상장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적자 회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가치 산정에 사용된 추정 단기 순이익은 2025년과 2026년 수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 3년 뒤에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가치를 상정하였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회사는 2024년까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2025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되고 2026년부터는 영업이익이 폭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대로 되면 좋겠지만 먼 미래의 일이라 얼마나 예측이 정확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작년 상장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공모가 산정 내역을 살펴보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2022년 15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107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흑자로 전환되어 매출은 310억 원, 영업이익은 1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과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추정은 맞았을까요? 151억 매출, 영업적자 107억 원을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매출은 100억 원, 영업이익은 249억 원 적자였습니다. 매우 크게 추정이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2023년이 끝나지 않아 2023년 전체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상반기만 살펴보면 매출은 39억 원, 영업이익은 136억 원 적자입니다. 물론 하반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오를 수 있겠지만 현재의 추세를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2025년, 2026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래 수익이기에 정확한 가치 산정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반도체 설계자산, IP 관련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10월 18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0월 19일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일반 공모주로는 단독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4일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상장일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퀄리타스 반도체의 상장일은 10월 27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워트 상장일 다음으로 단독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번에 모인 공모자금을 연구개발 자금과 자산 투자 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산 투자 자금은 공정 장비 및 서버 및 PC 등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모자금 사용 내용 중 연구개발 비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술개발 인력비와 EDA 툴 비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높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EDA 툴 비용이 인건비보다 높을 때도 있고 인건비만큼이나 높은 상황입니다. 3년간 예상한 인건비가 104억 원인데 EDA 툴 비용이 79억 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EDA 툴이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이고
퀄리타스 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설계 업종에서는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인력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칩을 직접 제작하거나 설계를 하려는 회사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EDA 툴 회사들의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과 크게 관계없을 수는 있겠지만 보너스로 EDA 툴 회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EDA 툴 회사 탑2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과 시놉시스입니다. 두 회사 모두 큰 조정 없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3,000원에서 15,000원이었지만 확정된 공모가는 상단 15,000원보다 13.33% 높은 17,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퀄리타스의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무려 2,039곳입니다. 종합 경쟁률은 818.52대 1입니다. 많은 기관 수에 비해 경쟁률이 조금 낮아 보입니다. 여러 번 얘기해 드렸지만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되어 이전보다 경쟁률이 조금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9월 6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하였기에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경쟁률이 아닌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와 비교해 보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2,039곳으로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산 로보틱스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 분포를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제일 많습니다. 수혜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8.47%이고 상단이 1.53%, 중간, 하단 미만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수혜 측 분포가 매우 좋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공모가가 상단 15,000원을 넘어 17,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수혜 측 분포만 놓고 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17,000원보다 높은 18,000원 이상이 88.38%라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 분포를 감안하면 공모가는 적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26.29%, 수량 기준 22.25%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이 가장 많은 10.2%, 3개월이 7.97%, 1개월이 3.22%, 15일이 0.86%입니다. 장기인 6개월, 3개월 의무보유 확약이 많기에 퀄리타스 반도체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질적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의무보유 확약을 2023년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평균 11.09%보다 높습니다. 파두 IMT보다 조금 더 높고 MI큐브 솔루션, 기가비스보다는 적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수혜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퀄리타스 반도체는 경쟁률도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높은 편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수혜 측 결과를 허수성 수혜 측 방지 이후 청약들과 자세히 비교해보면 퀄리타스 반도체는 비슷한 규모의 청약 중 참여 기간이 제일 많고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이 높습니다. 평균 참여 규모와 평균 비율이 IMT와 워트보다 조금 낮지만 기간 수가 많고 의무보유 확약이 제일 높기에 비슷한 규모의 수혜 측 중 제일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우리사주조합에 12.8%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코스닥 기업은 아예 배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12.8%면 많이 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정규직 직원이 135명으로 그리 직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업력이 짧아 평균 근속 연수도 1.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규모는 1인당 약 2,947만원 규모입니다.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77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는 절반인 22만 5천 주입니다. 최근 대형 증권사의 청약자 수는 29만 명 정도이고 신성 ST 청약에는
무려 51만 5,804명이 몰렸습니다. 신성 ST에 몰린 청약자가 절반만 몰려도 균등은 추첨 한 주가 됩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7,5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7,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6,375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은 청약 한도가 작기에 가성비 청약하실 분들은 평소보다 높은 단위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소 청약 단위와 청약 증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30주이고 30주의 청약 증거금은 25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공모가 17,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733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111만 주가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상장에 유통 가능 비율은 26.28%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에 유통 가능 금액은 455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퀄리타스 반도체 수요 측에는 의무보유 확약이 수량 기준으로 22.25%가 몰렸습니다. 만약 평균 정도인 250%가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0.17%로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3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41.41%, 일반 청약자가 16.8%, 공모기간이 41.79%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41.41%로 조금 많은 점은 부담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아주 작지 않는 189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벤처금융과 신용보증기금 같은 전문 투자자, 그리고 인포뱅크, 프레프트시 파트너스와 소수의 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추정 단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퀄리타스 반도체에 투자한 투자자의 평균 단가는 매우 낮은 321원입니다. 2021년 9월 투자한 투자자의 평균 단가도 6,236억 원입니다.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기존 주주가 있는 점은 큰 부담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임직원분들에게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공모가에 비하면 매우 낮은 가격이지만 상장 직후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은 의무보유 기간이 걸려있고 의무보유가 없는 물량은 2024년 4월 1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당분간은 스톡옵션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우선주가 남아있습니다. 61만 4,320주로 전체 주식수의 5.68%입니다. 해당 우선주는 상장 후 일주일 내 보통주로 전환되고 1개월 의무보유 확약이 있습니다. 우선주의 전환 가격은 공모가보다 낮은 11,391원입니다. 상장 후 한 달 후 매각 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주의 주식은 상장 후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퀄리타스 반도체의 시가총액을 1,837억 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주는 있지만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상장의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QRT, 대명에너지보다 많고 IMT, 가온칩스보다는 조금 적은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의무보유 확약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Y랩과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는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반도체 설계 자산, IP 관련 회사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발생하고 있고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습니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매출 추정을 지키지 못했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상장의 고점이 11,400원이었고 이후 하락하고 있었지만 AI 반도체 수혜주로 부각되어 이후 급상승을 하였습니다.
첨단 분야이기에 아직 매출보다는 테마에 엮이거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 주가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IP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관련 대장주인 암이 나스닥에 최근 상장한 것이 장점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가 좋은 편이고 주요 매출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인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같은 반도체 IP 관련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급상승한 이력이 있었던 점은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이고 상장일 매각 가능한 단가 낮은 기존 주주가 있는 점, 아직까지 적자 회사이고 2025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 점은 단점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상장일 공모가 17,000원이 기준가가 되고 상한가 400%는 68,000원, 하한가 60%는 1,200원입니다. 상장일 하루 종일 1,200원에서 68,000원 사이의 주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모주의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균등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등은 어차피 추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례하시는 분들은 환불일이 4일인 점을 고려하시고 대출을 제외하고 있는 자금으로 최대한 546입에 맞춰서 청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EDA 툴 관련 회사의 미래도 밝을 것 같습니다. 보너스로 알아본 관련 회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